정서 상담은 정서를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해요. 정서를 막연하고 모호하게 이해하는 것은 정서 상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상담에서 도움이 되지 않죠. 상담에서 죄책감이라는 단어는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분명한 감정 단어로 생각하잖아요. 죄책감은 끝에 감자를 붙여 감정 단어를 만든 거예요. 본래는 감정 단어가 아닌 것이죠. 죄책감은 죄의식의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죄의식은 나는 죄 짓는 행동을 했다. 나는 죄를 지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인식이죠. 죄의식은 인식이고 죄책감은 감정인데 거의 같이 사용해도 구분이 잘 안 되죠. 예를 들어 죄책감을 느껴요 라고 말하거나 죄의식을 느껴요 라고 말해도 두 문장의 차이를 별로 못 느끼죠. 어느 게 인식이고 어느 게 감정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상담에서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삶에서 정서와 인식을 뒤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려면 정서와 인식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돼요. 죄책감처럼 끝에 감자를 붙여 만든 단어들이 그래요. 죄책감은 느끼는 알맹이 단어가 아니고 일반화시켜서 묶는 설명하는 단어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이해되기보다 모호하게 관념적으로 이해되죠. 의식인지 감정인지 명확히 구분이 안 돼요. 죄책감이 정서를 다루고 있는지 죄의식의 인식을 다루고 있는지 구분이 필요해요. 정서 상담에서도 정서뿐만 아니라 인식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이것을 명확히 식별하는 것은 내담자 경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담의 방향을 잘 잡아가기 위해서도 아주 중요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의식과 별개로 구체적으로 느끼는 알맹이 정서가 있지요. 그 알맹이 정서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죄책감은 비유하자면 물건을 포장한 포장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포장지를 보고 내용물을 느끼고 알 수 없잖아요. 직접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정서가 아닌 것이죠. 포장지 정서인 죄책감은 정서를 구체적으로 직접 느끼는 알맹이 단어가 아니죠. 죄책감이라는 포장지 안에 구체적으로 직접 느끼는 알맹이 정서가 있다는 뜻이죠. 정서 상담은 설명과 해석보다는 직접 정서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상담 접근이기 때문에 포장지 정서보다 알맹이 정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죄책감이라고 말할 때 그 안에는 어떤 느끼는 정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가 자신의 행동으로 자녀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 죄책감 안에는 아주 큰 미안함, 아픔, 괴로움, 후회 등의 감정이 있겠죠. 우리가 내담자의 죄책감을 공감한다고 해봐요. 예를 들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그 행동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네요 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 이와 달리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그 행동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고 괴롭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막심한 후회가 되시네요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떤 반응이 내담자의 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당연히 후자라는 것에 동의하시겠죠. 단어 끝에 감자가 붙은 다른 정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에서 또 많이 등장하는 감자 붙은 단어가 열등감이죠. 열등감은 열등의식에 동반하는 감정이에요. 남보다 많이 뒤처져 있거나 뒤떨어진다는 생각이죠. 남보다 뒤떨어지면 어때요? 속된 말로 쪽팔리잖아요. 자존심이 상하죠. 이게 수치심이에요. 굴욕감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느낌을 자아평가와 연관시키면 자신이 바보 같고 못나 보이는 거죠. 이때 느끼는 정서가 우울함이잖아요. 그러니 열등감이라는 포장지 안에 수치심, 우울함 등이 있는 거예요. 상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서 열등감을 느끼셨네요 라고 반응하는 것과 이와 달리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것을 보니 나는 한참 바닥에서 기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이 못나 보여 우울하시네요 라고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어느 것이 내담자의 마음을 더 깊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느껴질까요? 답이 필요 없겠죠. 마지막으로 감자 붙은 감정 단어 하나 더 예를 들자면 배신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배신감은
배신을 당했을 때 느끼는 정서의 포장지 정서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어때요? 아프죠. 엄청 고통스럽죠. 아주 큰 상처지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배신의 상처와 고통은 더 크죠. 더 나아가 버림받았다고까지 생각하면 자신이 아주 형편없고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느끼겠죠. 내담자가 자아가 약한 사람은 이 감정에만 머물러 있어요. 반면 내담자가 좀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배신한 상대방에게는 어떤 정서가 일어날까요? 분노와 미움, 더 나아가 증오심이 솟구치겠죠. 상담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이해하는 반응을 한다고 할 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배신을 당해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시고 힘드세요 라고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이와 다르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배신을 당해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시네요. 상대가 날 버렸다고 생각이 드시니 자신이 아주 형편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시고요. 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 날 배신한 상대에 대해 분노와 미움이 솟구치고 있네요. 라고 반응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배신감이라는 포장지 정서 안에 있는 구체적인 정서로 내담자를 이해하는 반응을 할 수 있겠죠. 포장지 정서로 죄책감이라고 이야기하면 죄의식을 말하는지 죄책감이 정서를 말하는지도 구분이 모호하고 열등감이라는 포장지 정서로 말하면 열등의식이 관념을 말하는지 수치심을 말하는지 우울함을 말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돼요. 단어 끝에 감자를 붙여 일반화시켜 묶는 이러한 단어들은 경험 차원에서 만져지고 느껴지기 어려워요. 느껴지는 단어라기보다 설명하는 단어들이죠. 체험이 어려워요. 정서 상담은 관념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정서 경험 차원의 접근이죠. 그래야 정서를 다룰 수 있고 정서를 실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상담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허공에서 헤맨다고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잘 살펴보면 정서 경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관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거예요. 정서를 경험적으로 다루고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장지 정서가 아닌 느껴지고 만져지는 알맹이 정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